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그 아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철수 씨는 말합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학교에 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빨래터에서 남의 집 일손으로 그렇게 벌어서 저를 학교에 보내신 거죠.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새 책가방에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저는 형이 쓰던 헌 책가방에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네 식구는 5.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 혼자 온 집안을 떠받치셨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미역국에 보리밥을 말아주셨어요. 쌀이 귀해서 보리가 더 많이 들어간 밥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리밥 냄새만 맡으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방 한 칸에 식구 5이 모여 자는데 이불이 하나뿐이라 다 같이 모여서 자야 했어요. 추워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죠. 그런 날이면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우리 철수,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꼭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봄, 철수 씨의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떨면서 갔는데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너는 공부를 정말 잘한다. 가난은 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 손에 있어. 공부밖에 없다. 알겠니? 그날 밤 철수는 판잣집 작은 창가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혼자 다짐했어요. 나는 꼭 공부해서 성공하겠다. 어머니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다. 이 가난을 반드시 벗어나겠다.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비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다니던 식당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날 어머니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13살 꼬마가 한 말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수의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부 배달하면 10원. 그 돈이 모이면 제 학비가 되는 거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중국집 배달을 했습니다. 짜장면 냄새가 지금도 생생해요.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받는 100원짜리 팁. 그게 저한테는 보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판잣집은 전기가 약해서 불빛이 희미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에 물리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렸어요. 손가락이 터서 연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미소 짓곤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기특하다. 꼭 크게 되어라.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형은 공부 그만하고 너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데 공부를 포기해야 하나. 그런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내 아버지도 내가 공부하는 거 보면 기뻐하신다. 아버지 걱정은 엄마가 할 테니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게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통곡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노력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고3 여름, 담임 선생님께서 장학재단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성적이 우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 진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어머니가 제 양복깃을 매만지시면서 잘하고 와라. 엄마는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하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난은 제 탓이 아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둘이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구나 우리 아들. 정말 해냈어.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대학 생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됐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과외.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대학 3학년 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대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어요.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문 배달하던 이야기, 가로등 아래서 공부하던 이야기.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에는 당신이 살아온 진짜 인생이 담겨 있군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저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그저 제 얼굴만 쳐다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생활 또한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서 지방대 출신인 제가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 가장 마지막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35의 나이에 저는 팀장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판잣집에서 자라던 그 아이가 이제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어머니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옷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어느덧 40대가 되었을 때 철수 씨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어머니를 좋은 집에 모시고 제 가정도 꾸렸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신문 배달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신문을 돌리는 그 모습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뭘까? 단지 좋은 직장, 많은 돈을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너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 한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3명, 그 다음에는 10명, 20명. 지금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선배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구나. 지금 철수 씨는 칠순을 맞았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추웠던 시절.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가끔 어머니와 함께 옛날 살던 동네를 찾아가곤 해요. 판잣집은 이제 없지만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철수야, 우리 참 먼 길을 왔구나. 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하지만 엄마가 가장 기쁜 건 너가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야. 철수 씨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난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을 가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버티고 이겨내신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철수 씨의 사연 어땠나요? 끝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